안녕하세요. 어바웃머슬 송치웅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보는 핵심 근육학. 오늘은 목 갈비근 사각근 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목 갈비근은 총 3개로 앞 목갈비근, 중간 목갈비근, 뒤 목갈비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작은 목갈비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갈비근은 사람마다 위치가 다르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목갈비근의 경우 경추 3번부터 6번 가로돌기 앞 결절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갈비뼈에 부착하게 됩니다. 중간 목 갈비근의 경우 경추 2번부터 7번 가로돌기 뒤 결절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갈비뼈에 부착하게 됩니다. 앞 목갈비근과 중간 목갈비근 사이 위팔 신경을기와 쇄골하 동맥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목갈비근의 비대 및 단축은 이 신경혈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쇄골하 정맥은 이 동맥과 신경과 다르게 앞 목갈비근 앞으로 지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 목갈비근은 경추 4번에서 6번의 가로돌기 뒤 결절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갈비뼈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갈비근은 해부학적 변이가 큰 근육으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부착 부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입니다. 이 목갈비근이 편측으로 작용하게 되면 경추를 측면 굽힘시킵니다. 그러나 양쪽 목갈비근이 함께 작용하면 경추를 앞으로 굽힘시킵니다. 그리고 이 목갈비근은 갈비뼈를 들어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기시점인 경추부가 고정되어 있을 때 정지부인 갈비뼈를 당기게 되면 1, 2번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동작에서는 특히 중간 목갈비근의 활성도가 큽니다. 이러한 갈비뼈 거상은 호흡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갈비뼈가 크게 들릴 정도로 호흡을 하지 않지만 운동 후처럼 숨이 찰 때 흉곽이 확장되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 보조호흡근으로 사용되는 목갈비근은 흉곽 호흡 시 주동근이 되어서 큰 활성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복식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목갈비근이 과활성화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부 확장이 되지 않는 경우 호흡을 위해서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숨을 크게 들이마시라고 했을 때 복부 확장은 일어나지 않고 가슴만 나오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목갈비근이 항상 호흡을 위해 사용되면 이 근육의 비대나 단축을 일으킬 수 있고 이 근육들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혈관을 눌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지배입니다. 목 갈비근의 경우 경추 2번에서 7번까지의 척수신경의 운동가지에 의해 지배됩니다. 앞 목갈비근은 특히 4번에서 6번 신경, 중간 목갈비근은 경추 3번에서 8번 신경, 뒤 목갈비근은 경추 6번에서 8번까지의 신경에 의해 지배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앞 중간 목갈비근 사이에서 위팔 신경을기와 쇄골하 동맥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눌린 신경에 따라 신경 이상, 근약화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갈비근의 연관통 및 증상입니다. 목갈비근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면 그 위치에 상관없이 앞쪽 가슴, 아랫팔의 바깥쪽, 어깨뼈 안쪽의 통증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 목갈비근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면 주로 뒤쪽으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깨뼈 위각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앞목갈비근의 통증 유발점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목갈비근과 뒤 목갈비근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면 앞쪽 가슴과 손가락으로 통증이 유발됩니다. 만약 왼쪽에 중간 뒤 목갈비근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면 협심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 중간 목갈비근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면 노뼈 쪽과 엄지, 집게 손가락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팔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앞, 뒤, 위팔 두 갈래근과 세 갈래근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상지의 통증과 이상감각, 불쾌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디스크가 탈출했을 때와 유사하여 오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증상은 두통입니다.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두통 환자들에게서 목갈비근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손의 감각 저하와 저림, 힘 빠짐, 손의 붓기 및 뻣뻣함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특히 아침에 깼을 때 나타나는데 앞 목갈비근 앞으로 지나가는 쇄골화 정맥과 임파선이 눌릴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낮 동안에는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상통입니다. 환상통이란 상지 절단 환자가 있지 않은 신체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꿈치 밑으로 절단했는데 손의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사각근에 의해 신경이 눌려서 같은 분절이 있는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각근을 풀어주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그림은 작은 목갈비근과 그의 연관통입니다. 해부학적 변이가 심한 작은 목갈비근의 통증 유발점은 흔하지는 않지만 만약 나타날 때는 엄지손가락에 강한 통증을 유발하고 무감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증 유발점의 활성화 및 지속화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베개 없이 옆으로 잠을 잘 때나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베개 없이 옆으로 자게 되면 한쪽 목갈비근은 단축되고 반대쪽 목갈비근은 신장된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앞 목갈비근이 단축된 상태에서 지속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감기나 폐렴과 같이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호흡 시 목갈비근이 과활성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무거운 배낭을 맸을 때입니다. 이때 목갈비근 뿐만 아니라 상부 등세모근, 목빗근, 가슴 근육들까지 같이 긴장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같이 고개를 한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연주를 오래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지하는 쪽의 근육이 단축돼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 길이의 차이 또는 측만증입니다. 다리 길이의 차이나 측만증은 어깨 높이를 다르게 하고 어깨 높이가 달라지면 목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때 단축된 상태에서 지속되면 목갈비근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인도 목을 한쪽으로 기울고 오래 통화를 지속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인은 채찍질 손상입니다. 이 채찍질 손상은 목에 있는 대부분의 근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찍질 손상으로 목 또는 두통을 호소한다면 목빗근, 승모근을 비롯해서 목갈비근까지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목갈비근의 통증 유발점 검사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발 검사입니다. 이 유발 검사는 이 검사 동작을 통해서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검사입니다. 바로 선 상태나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이 턱이 쇄골뼈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쭉 내리게 됩니다. 이때 짧게는 30초, 길게는 1, 2분 정도 지속했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목갈비근에 의해서 신경이 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검사 방법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 검사는 누워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누워있다고 가정을 하고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릴 건데 이때 이 아랫팔을 이마에 부착시켜서 팔 근육에 긴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작은 누운 상태에서 주변 근육이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 자세가 되면 이 목갈비근이 이완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근육의 비대나 단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세가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실시했을 때 증상이 줄어들게 되면 이 목갈비근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사는 증상을 유도하는 유발 검사고 두 번째는 감소시키는 검사였는데 만약에 지금 증상이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평소에 증상이 있지만 지금은 증상이 없다면 첫 번째 검사를 통해서 증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이 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을 이용해서 이 아이페 조인트들의 굽힘을 했을 때 손가락들이 손바닥에 접촉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갈비근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된 경우 이 사이가 벌어져서 잘 붙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손을 구부렸을 때 다른 손가락은 다 닿는데 특정 손가락만 닿지 않는다면 이거는 목갈비근의 문제보다는 이 해당 손가락의 손바닥 또는 손등에 있는 근육의 힘줄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